그 다음에 배터리 섹터.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에코프로 BM 30만원 초반대 관심있게 봐야 한다, 저는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네, 지난주 30만원 전후까지 밀렸다가 오늘 34만원 찍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 먼저 보고요, 중요한 종목들과 섹터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요즘 어때요? 굉장히 좀 어렵죠. 이번 주 이틀 거래했는데 사실 지수만 보면 조금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막상 실제 체감을 보면 정말 힘들고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는 한 이틀 정도 올랐죠.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종목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더 흘러내리는 종목도 많습니다. 정말 소수의 주도주나 아니면은 뭐 테마주들,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들만 반짝 움직이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이나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전략을 잘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도주 쪽에 집중을 하지 않고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뭐 C급, D급 종목에만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렇게 지수상 추세가 깨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도 깨졌고 코스피도 이렇게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깨졌다고 해서 바로 하락 추세로 가거나 뭐 급락한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럴 만한 이유도 당장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차트가 깨지면 일단 바로 이게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레벨이 다운된 상태에서 출렁출렁 박스권 흐름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설.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하락하다가 전저점이 깨질 정도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좀 돌렸습니다. 오늘 돌리고 홍콩도 오늘 조금 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 뭐 바닥이 나왔다라거나 그런 뭐 명확한 시그널은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 흘러가는 상황을 봐서는 지금 뭐 중국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가 위기로 간다거나 뭐 경제가 퍽싹 주저앉는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해 종합지수인데 3000포인트 초반선 정도에서는 더 눌리더라도 좀 바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자, 두 번째,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 피치에서 그런 경고를 좀 하는 바람에 불확실성이 생겼는데, 뭐 미국 흐름 보세요. 최근에 좀 밀리긴 했지만 이게 뭐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나스닥이고 이거 다우지수고, 다우는 지금 지켜줄 자리에서 일단은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나 뭐 큰 위기로 번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금 같은 거 보세요. 금값 보시면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때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환율, 그리고 뭐 금값,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금값이 지금 안정돼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고 뭐 위험 회피 현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단적으로 오는 건가? 라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도 오늘 굉장히 다행인 게 지금 중요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1340원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1330원대까지 밀렸는데 이게 조금 더 밀려 내려와야 돼요. 여기 넘어가지 않고 밀려 내려오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위가 열리면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장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국채금리죠.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지금 이제 걱정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인상이 없다라고 얼마 전까지는 얘기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한 번 더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지난 연말 고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진정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FOMC, 다가오는 FOMC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아직 시장의 위험 요인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큰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한 불확실성이 생겼고, 또 상반기에
상승한 기간이나 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소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이런 모양 있죠.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 정도 모양으로는 바닥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약하죠. 그리고 캔들의 몸통도 크지가 않고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바닥이 나왔다고 아직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전저점이 이탈된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밀리려고 하잖아요. 네, 아직은 아니고 코스닥도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쎄요, 뭐 바로 쭉쭉 회복되면은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번 주에 불확실성도 좀 남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점에서 지수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없는 일반적인 평범한 종목들 기준으로 보면 당분간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대응도 굳이 서둘러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시장에 조금 더 명확한 바닥 시그널, 터닝 시그널 이런 게 보일 때까지, 앞으로 그런 게 보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장이 이제 바닥이 나온 것 같다,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장중에 코멘트를 해드리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 지수와 종목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지수고 종목은 종목이에요. 지수보다 먼저 바닥을 치고 급등한 섹터가 어딥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 계속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배터리, 그리고 HBM 반도체. 이 두 개를 가장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보다 먼저 바닥을 치고 급등하는 섹터가 최근에 이 두 섹터였죠. 지수는 지금 살짝 반등했는데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바로 신고가 나죠. 그죠? 급등 나오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지난주에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금 급등하고 이번 주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지수보다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지수는 살짝 반등을 한 건데 모든 종목들이 반등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도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보세요. 지수가 살짝 바닥 찍고 반등할 것처럼 하니까 바로 그냥 급등하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주도주들이 튀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수는 고작 요 정도 살짝 올라왔는데 지금 종목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가? 주도주들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주도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하나요? 당연히 서울, 강남, 뭐 한남동 이런 쪽의 고급 아파트들이 제일 먼저 급등하잖아요. 제일 빠르게 급등하죠. 그게 바로 대장주고 주도주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런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하시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도체 쪽은 HBM 관련주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미세공정, 장비주,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났죠. 뭐 HP, SP도 괜찮고, 그리고 PCB 쪽에서 핵심주 이수페타시스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앞으로 이쪽 계속 잘 보셔야 돼요. 다만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 전후에는 이쪽 반도체 섹터는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5월 말에는 엔비디아 차트를 보고 얘기합시다. 지난번에 이 5월 말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발표할 때는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거기다가 향후의 실적 전망까지 예상보다 훨씬 대폭 상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고 기대를 이미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렸던 호재 노출, 호재 좀 팔자,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실적 발표 전후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섹터.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에코프로 BM 30만원 초반대 관심있게 봐야 한다, 저는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30만원 전후까지 밀렸다가 오늘 34만원 찍었습니다. 저도 매매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매매를 하고 수익 내고 나왔다가 관망하다가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에코프로도 이때 여기서 매매를 들어갔고요. 수익 냈고요. 이번에는 에코프로 BM으로 타점 보시면 기가 막히죠. 그동안 매매했던 타점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뭐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유튜브 저희 회원님들도 다 같이 보시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8번, 9번 매매해서 다 수익 냈고, 에코프로 BM도 이번에 수익이 나면은 6번째인가요? 너무 많이 매매해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올해만 10번 넘게 매매하면서 단 한 번도 손실 나지 않고 다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살아나면 당연히 포스코 그룹도 봐야 할 거고요. 그 외에 핵심 소재주들,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TCC 스틸, 사마 알미늄, 뭐 나노 신소재, 제이오 이런 종목들도 봐야 하고, 장비주들도 뭐 윤성 FNC, PNT, DENT, 한라기술 중심으로 잘 봐야 되겠죠. 윤성 FNC도 올라왔고, PNT는 아직 반등이 제대로 안 났는데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 포스코 그룹도 봐야 하고, 그 외에는 제가 뭐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재, 화장품, 뭐 여행, 카지노 이런 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에서 단체 여행 허가했다고 바로 주가가 뭐 계속 급등하기는 어렵고 이거 쉽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몰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도 뭐 한번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진 말자. 물려 계신 분들은 파는 쪽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새로운 주도주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는 좋지 않죠. 여러분,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주도주가 잠시 쉬어갈 때 빈자리를 메꿔주는 느낌 정도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배터리나 반도체 쪽을 안하고 이쪽에서 열심히 매매를 했으면 최근에 재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품 외에도 초전도체 테마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서남, 뭐 덕성, 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뭐 원익 PN 이런 종목들 급등했었는데,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이런 종목들이 반짝 급등할 때 오히려 이제 기존 주도주들, 실적 좋고 성장성도 확실한 종목들이 그때는 잠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지 말고 조정받는 주도주 쪽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전략이나 예상이 항상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시황을 지금 뭐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옛날에 네이버 카페나 저희 사이트 쪽에서 시황 칼럼을 매일 장 마감 후에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제 시황을 오랫동안 몇 년 이상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은근히. 유튜브는 제가 매일 올려드리긴 어렵고 그래도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올려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깨지고 조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연구를 너무 적극적으로 골고루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 종목을 왜 많이 봐요?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계속 압축을 하시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집중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나 텔레그램 계속 보시고 좀 호흡을 잘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장이 좀 출렁출렁 할 가능성 열어두시면서
좀 몸살이면서 대응하시고, 이럴 때 조금 힘을 내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기운 내서 정신무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장은, 이런 코스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수익 많이 안 나도 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잘 지키는 거. 계좌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수익은 언제 나는 거냐면 시장이 잘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반등할 때, 그때 수익을 많이 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멘탈이 무너져서 이상한 무리한 매매를 하다 보면 계좌가 더 망가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이미 계좌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현금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인데 물려 계시면 좀 참아 보시고, 대신에 무리하게 물타기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어려운 장인데 그래도 좀 힘내셔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좀 해드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